가장 열심히 일하는 당신이 가장 빨리 가난해지는 이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통장에 찍힌 월급은 그대로지만 여러분은 앉은 자리에서 20%의 재산을 강탈당했습니다. 아무도 훔쳐가지 않았고 여러분은 평소보다 더 열심히 야근하며 성실하게 살았는데 말이죠. 이상하지 않나요?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부르짖는데 왜 우리의 화폐 가치는 종이 조각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환율 1,500원. 이건 단순히 해외여행 못 가고 아이폰 비싸게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당신에게 발행한 신용장이 파기되고 있다는 뜻이죠. 성실함이 배신당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노동의 가치가 아니라 생존의 독해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침몰하기 전 당신의 구명보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잔인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현금, 그게 가장 먼저 당신을 찌를 칼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500원의 비명, 원화 가치 폭락의 실체. 환율 1,5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나 보던 심리적 마지노선이죠. 환율이 오른다는 건 전 세계가 한국이라는 나라는 매력이 없다 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수출을 위해 고환율을 즐기기도 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내수 경제가 박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서막이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가계부채 때문에 올리지 못하는 사이 달러는 저 멀리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 체력이 바닥났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역대급으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흔해지니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돈은 이렇게 많이 풀렸는데 왜 내 주머니엔 돈이 없을까요? 그 사라진 돈들은 다 어디로 숨어버린 걸까요? 주식시장의 경고, 코스닥 30년의 잔혹사. 많은 사람이 주식으로 자산을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의 성적표는 처참합니다. 1996년 1000포인트로 시작한 코스닥은 IT 버블 당시 2900까지 갔다가 지금은 다시 800에서 900선을 맴돕니다. 30년 동안 물가는 몇 배가 올랐는데 시장 지수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건 잃어버린 30년을 보낸 일본보다 더 심각한 정체입니다. 참고 영상에서 말했듯 주가는 성장의 기울기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기업들은 이제 성장의 기울기가 꺾였습니다. 인구는 줄고 기술은 추격당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제조에서 바이오로 다시 2차 전지로 옮겨가지만 근본적인 체력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답이 없는 시장을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만 발견할 수 있는 생존의 틈새가 있을까요? 생존의 기술, 기본적 분석, 망하는 배에서 내리는 법. 이런 위기일수록 우리는 기업의 건강검진표인 재무제표를 읽어야 합니다. 부채 비율이 100%를 넘고 이자 보상 배율이 1도 안 되는 좀비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단가가 올라가고 부채 이자는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ROE 자기자본이익률과 은행 이자보다 낮은 기업에 투자하는 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입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려면 최소한 돈을 벌고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매출이 작년보다 늘었는지 영업이익률이 방어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죠. 하지만 장부가 깨끗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을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숫자를 만드는 세력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급의 심리학, 개미는 왜 항상 늦는가? 시장은 외국인이 방향을 정하고 기관이 속도를 조절합니다. 개인은 항상 그 반대편에서 감정에 휩쓸리죠. 환율이 올라 공포가 극에 달할 때 개인은 팔고 거품이 끼어 환희가 넘칠 때 개인은 삽니다. 외국인은 시스템으로 움직이지만 개인은 느낌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격차도 문제입니다. 공시가 뜨기 전 이미 주가는 움직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환율 수혜주 라고 외칠 때 이미 외국인은 차익 실현을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정보도 없고 돈도 없는 개인이 거대 자본을 이길 방법은 정녕 없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차트라는 지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차트의 철학, 꺾이지 않는 원칙의 힘. 차트는 미래를 맞추는 수정고슬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통제하는 구속복입니다.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로 꺾이고 21선 아래로 주가가 처박힐 때 우리는 언젠간 오르겠지 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며 물타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파멸의 시작입니다. 원칙을 가진 투자자는 차트를 통해 기계적 대응을 합니다. 1,500원 환율 시대에 돈이 빠져나가는 차트라면 뒤도 안 돌아보고 현금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도망칠 때 누군가는 차트 속에서 역전의 기회를 포착합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AI와 인구 구조, 대기업 직장인의 유통기한. 그것이 경제의 또 다른 축은 일자리입니다. 3만원짜리 AI가 1억 연봉의 직장인을 대체하는 시대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니 내수 시장은 쪼그라들고 기업은 신입을 뽑지 않습니다. 대기업 완장을 차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완장이 당신을 변화에 둔감하게 만듭니다. 이제 노동소득만으로는 환율 폭락과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노동력을 자산으로 치환하는 독해력이 필요합니다.
성실하게 출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생존 전략, 그건 바로 나의 자산을 달러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과 달러 중 무엇이 진짜 구명조끼일까요? 뉴질랜드의 오늘, 한국의 내일. 젊은 인재들이 호주로 떠나는 뉴질랜드. 엘리트 교육에만 집착하다 제조업을 놓친 인도. 이들의 사례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출산과 인재 유출을 겪는 한국의 미래죠. 국가가 부유해져도 국민이 가난해질 수 있고, 국가가 무너질 때 개인은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제 국가라는 울타리를 넘어 글로벌 자산을 독해해야 합니다. 원화 자산에만 올인하는 것은 침몰하는 배에 가장 좋은 객실을 예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실행해야 할 자산 배분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각자 도생의 시대, 주권을 되찾는 투자. 결국 투자는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 내 삶의 주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배당을 통해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자사주를 소각하며 주주 가치를 높이는 우량 기업에 내 자산을 의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진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까지 무너지게 두지 마십시오. 공부하지 않는 자에게 시장은 지옥이지만 독해력을 갖춘 자에게 시장은 거대한 기회의 장입니다. 환율 1,500원 시대는 재앙이 아니라 자산의 판을 다시 짤 수 있는 마지막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성실함이 가난의 원인이 되는 역설적인 시대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파도는 막을 수 없지만 서핑하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경제의 흐름과 투자 원칙들이 여러분의 든든한 서프보드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통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아직도 원화로만 가득 차 있나요?